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화요 쇼킹 탑10은요.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해요. 특히 뉴스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죽였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짜증이 나요. 그쵸? 부모가 사실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이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어쩐 일인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대로 시체를 유기해 놓고 그런 일들이, 아동학대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그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쇼킹 탑10 12위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의식이 아닌 몽유병의 상태에서 자식을 살해한 아빠는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일은 2015년 3월 11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불과 1년 전 일이에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은 5년 전에 벌어졌어요. 2010년에요. 자, 당시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조셉 미첼이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요, 4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 아들의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10살 된, 그리고 1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요. 4살 된 아들을 죽이고 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방으로 가서 죽일 듯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듯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혼자서 자해를 시도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아버지는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재판에서 조셉은 4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막내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항소를 했죠. 그런데 조셉은요,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013년에 검찰에서 미국에선 플리바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 형량 조정 제도로 너가 유죄를 인정해라. 인정하면 형량을 조금 감량해 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죠. 아, 그럼 이건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닌 거죠, 아빠가. 왜냐면 나는 유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내가 유죄 인정해서 형량을 감당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아빠와 아빠의 변호사 측은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몽유병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상황은요, 조셉이 그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받아 있었대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몽유병까지 얻게 됐는데, 잠을 잘 못 자서 얻은 병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자식을 살해한 거다. 게다가 나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실제로 조셉은요, 정신과나 이렇게 가가지고 나는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진단서까지 가지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검찰은 당시에 이 조셉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거의 파산 직전의 상태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네가 돈도 없고 하니까 아들을 한 명씩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결국 어떤 판결이 있었냐?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들은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9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조셉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가 굉장히 놀랐죠. 무죄요? 그러니까. 자, 다음 걸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만 봐도 이거 굉장히 익숙한 사건인데요. 이거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뭔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요. 아이는 잠을 자고 있는데 밥을 먹지 못한 것 같은 사진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게임에 미쳐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버린 구미 아버지 사건. 자, 아이의 엄마는 21살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22살이었고요. 아버지가 상당히 젊어요. 엄마가요. 그 애 아빠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출 신고를 합니다. 애 아빠가 20일이 넘게 잠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통화가 됐어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이름이 철수라고 하자. 철수 아빠? 당신 어디야? 당신 20일 동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철수는 어딨어? 당신만 살아있으면 될 것이지 우리 아들은 어디다 뒀냐고? 그런데 이 질문에 철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요즘 힘들어서 동대문역에서 내가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야, 알아? 근데 내가 그때 노숙하고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 이에 놀라지 않을 엄마가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애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동대구역의 대구에 CCTV를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 씨와 아들이 찍힌 영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이상하잖아. 수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정 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정 씨, 당신 아들 어디다 놨어? 아들 여기서 잊어버렸다며? CCTV엔 없는데. 그랬더니 정 씨가 결국에는 추궁 끝에 자백을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구미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더미에 자신의 아들의 싸늘한 시체를 버린 곳입니다. 자신의 핏덩어리인데요. 여기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죽인 걸까요? 자,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아빠가 게임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아들이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자꾸 아버지를 귀찮게 해요. 아버지는 게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이게 사건 현장 사진인데요. 아버지는 자신을 못 나가게 울어서 막는 아들의 명치를 치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서 질식사시킵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불에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베란다에 방치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쓰레기 봉투에 아이를 담아서 주택가에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아빠 정 씨는 완전히 게임 중독증, 게임에 미쳐 있었고요. PC방에서 맨날 게임만 하느라고 아들이 장시간 굶은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을 더 열받게 하는 건 바로 이 CCTV였어요. 확인하시죠. 이 CCTV, 아버지 정 씨가요, 자신이 이불에 말아서 베란다에 그냥 방치해뒀던 그 아들의 시체를 봉투에 담아서 들고 나가는 엘리베이터 CCTV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연하게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다듬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이 CCTV 사진이 많은 사람의 화를 불러일으켰죠.
결국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이는 2살, 2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 28개월, 2년 4개월 정도를 태어나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말을 할 수 있었던 나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 사랑해, 잘 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보시죠. (2013년)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 쓰레기통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 아이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자, 밑에 있는 남자의 사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에만 모스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신고를 한 거야. 쓰레기통에 시체가 있다고. 근데 그게 자기 딸이라고. 그러면서 한 성명서를 통해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근데 그냥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불에 타서 몸이 다 탄 상태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니야. 불에 태워져 있었어. 그럼 누가 아이를 불에 태워서 시체로 쓰레기통에 버린 걸까요?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의 계모 티파니였어요.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이 님들이 알고 있는 티파니의 이미지와 그녀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지만 티파니란 이름은 미국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좀 매치가 안 되시더라도 그녀의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에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살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15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애를 굶긴 거죠. 애를 굶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시체를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더니 애가 하루 이틀 못 먹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학교에 가봤어요. 10살이면 학교를 다녔을 나이잖아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이 뭐냐면 한 3년 전에도 허리띠 있죠. 허리띠로 온 몸을 맞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멍이 든 채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엄마를 오시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애를 때렸냐라고 물어봤는데 엄마 쪽에서는 아니, 내가 가정교육 차원에서 애를 똑바로 기르기 위해서 허리띠로 좀 애를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당신들이 뭔데 상관이야.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5년간의 보호감찰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워낙 많은 집에서 학대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서 할머니네 집으로 갔어. 그런데 할머니가 손녀가 완전 막 매맞고 밥도 못 먹고 사니까 이 집에 간 거죠. 야, 너 애들 이렇게 기를 거면 양육권 내놔. 너 내 손녀 내가 기를 테니까 양육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양육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양육권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없어요. 양육권을 주게 되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이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를 막 때리잖아. 근데 누구 할머니가 와서 애를 키운다고 했어?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양육권이 넘어가면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권이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용이하죠. 결국 2013년에 이 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애를 굶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애를 불태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애 사망 원인은 일단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시체를 태운 거죠. 결국 계모는요, 학대와 살인죄, 그리고 아빠는 학대를 알고 있었지만 방치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요, 이제 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계모가, 물론 네 부인이긴 하지만 네 계모가 애를 학대했다는 걸 네가 증언만 해주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 해서 아빠만 겨우 사형을 면했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니까 더 황당한 거지. 자, 과연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7위입니다. 201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있는 25살의 이 여자가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백인 남성은 그녀의 남자친구였지 4살 된 아들의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25세의 여자는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합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을 거뒀죠. 아니 근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4살밖에 안 된 아들을, 그것도 남자친구랑 공모해서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엄마가 말하길 아들이 게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살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증거를 찾게 됐는데요. 남자친구한테 내 아들이 게이가 될 게 분명해. 아들이 벌써 게이처럼 걷고 막 게이처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게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들의 살인을 결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남자친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 남자친구가 4살 된 아이의 배를 여러 번 찼다고 해요. 구타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어요. 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이 여자가 4살 된 자식한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 자식이 3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총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자식은 다 학대를, 그러니까 4명을 다 학대를 하고 그 중에 살해된 1명만 살해를 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상습적으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을 폭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4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4명 다 폭행하고 1명은 살해를 했던 미국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애를 왜 낳아? 그럴 거면. 그러니까요.